22장 자기력과 자기장의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전기와 자기가 다시 만나는 그 과정을 할 겁니다. 물론 사실은 이 자기력 할 때도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석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침반이 13세기에 처음에 중국에서 발명이 됐었잖아요. 뭐 그 다른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석의 이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죠. 물론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런 자철광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는데 얘가 이제 쇠조각을 끌어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얘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출발을 했던 거였죠. 나침반 같은 것들은 이제 나침반의 그 자석이죠. 자석의 N극이 뭐 그때 N극이라는 걸 우리가 붙인 거니까 북쪽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나침반을 만든 거였죠. 자기랑 관련돼서 과학사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를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 바늘이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된다. 그걸 가지고 지구가 커다란 연구자석임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이 그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틀림 저울 우리 전에 중력 그 상수 구할 때 비틀림 저울 잠깐 나왔었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석끼리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었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얘기들은 뭐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기술적인 측면에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1819년 이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덴마크의 과학자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그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강의 중이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도전의 전류가 흘렀을 때 그 나침반 주위에 그 나침반 주위가 아니라 나침반을 그 도선 근처에 놓았죠. 그랬더니 이 도선 근처에 있던 나침반이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전류가 자석으로 자기장이라고 하죠. 이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나중에 이제 이 자기장이 전류를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기하고 자기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었어요. 웰스테드의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별개의 영역이었다가 이제 이 전기가 이 자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서로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됐던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들 있잖아요. 뭐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성력 뭐 이런 거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력, 좀 전에 그 자기력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핵력, 약한 핵력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밝혀지기 아직 전이죠. 근데 이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력까지 고려를 하게 되죠.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리의 제곱에 힘이 반비례한다는 사실. 되게 유사하잖아요. 전기력 같은 경우도 우리 쿨롱의 힘 보면은 거리의 제곱
쿨롱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그다음에 비례상수 Q1, Q2 이렇게 적을 수 있었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뉴턴이 했던 만유인력 G에다 만유인력 상수에다 거리의 제곱에 M1, M2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력하고 전기력하고 유사성을 밝히는 연구를 하게 됐던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패러데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맥스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물리 또는 전자기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과학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패러데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과학사 관련된 책들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이 패러데이에 대해서 약간 매료될 수 있는 측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패러데이와 맥스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물론 앞에 부제가 전자기 시대를 연 물리학의 두 거장 패러데이와 맥스웰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3년 동안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 3 안에 드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보면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패러데이가 아까 이제 웨르스테드가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는 걸 알아냈었죠. 패러데이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했지만 이 자석이 움직이거나 또는 하여튼 자석이 움직이면 이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밝혀내게 되고요. 맥스웰은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기학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이라기보다도 정리한 네 가지의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모두 모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 가지를 최종적으로 확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2장에서는요, 그러니까 22장의 앞부분에서는 좀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는 좀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봤던 내용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하고 뭐 유사하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석의 힘이 미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중학교 때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 N극이 가리키니까 자석의 S극 쪽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막대 자석을 놓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N극에서 자기장이 출발해서 이렇게 S극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이런 자기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여기 같은 극이었을 때는 그럴 때는 이게 같은 극이 아니네요. 다른 극이네. N극, S극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같이 N극, N극일 때는 이쪽이 향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S극이 어딘가에 있겠죠. 자석은요.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N극, S극이 있으면 얘 반을 딱 자르면요. 그러면은 NS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자석은 N극과 S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데 자기 홀극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항상 N극이 있으면 어딘가에는 S극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 자기력을 중학교 때는, 자석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대전 입자가 받는 힘, 그걸 이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있으면요, 얘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힘의 우리가 이제 크기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힘의 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센 거와 자기장이 작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힘을 받겠어요? 그렇죠. 자기장이 크면 힘을 받죠. 우리가 전기장은 알파벳 E로 나타냈잖아요. 자기장은 알파벳 B로 나타냅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일단 아니, 자기력의 크기는 자기장, 얘는 벡터니까 벡터를 표시할게요. 물론 이제 크기일 때는 벡터가 표시가 안 되겠죠. 이렇게 B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가 전기를 띤 입자만 힘을 받게 돼요. 전기를 띠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하량 Q에도 예, 그 자기력이 비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럼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빨리 움직이면 더 큰 힘을 받겠죠. 그래서 속력 V에 비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치적으로 따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방향 요게 이제 약간 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요 힘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에 의해서 힘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자기력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벡터가 B하고 V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특이한 게요. 자기장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 두 개와 무관한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즉 뭐냐면은 자기장 방향에 수직하고요. 전하 이동 방향에 수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기장 방향과 그 다음에 전하 이동 방향 이 두 개의 방향이 있으면 두 개의 방향을 포함하는 이것을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이게 자기장 방향이고 이게 속도 방향이라 그러면은 이 자기장 방향과 속도 방향을 포함하는 요 면 있잖아요. 요 면. 요 면. 요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평면에 수직한 방향. 그럼 수직한 방향은 두 개가 있죠. 위쪽이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요. V에서 B로 오른손으로 V에서 B 방향으로 감아줘요. 그랬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그거를 우리가 이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면요. 어떻게 쓰냐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V하고 B가 그럼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되냐? V하고 B가 같은 방향이면요. 그러면 자기력의 힘의 크기가 없어요. 즉 V하고 B가 수직이면 자기력 FB는 0이 돼요.
두 개가 수직이면이 아니라 나란하면 자기력이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나란하면 0이고 수직하면 가장 맥시멈이 되는 그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그렇죠, 사인 함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 FB는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자기장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이 세타는 V하고 그 움직이는 속도하고 B, 자기장이 만드는 각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개 수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V하고 B가 만드는 면의 수직한 방향, 그거를 우리는 이 벡터에서 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잠깐 설명을 좀 덧붙이면요.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적 있죠. 내적은 A 도트 B는 그럼 우리 1학기 때 했었잖아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스칼라 값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일 같은 거 구할 때 힘하고 변위의 곱으로 나타냈었죠. 외적은요. 외적은 이 곱하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적을 영어로는 dot product, 외적은 cross product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크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근데 방향이 아까 말한 것처럼 A하고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A에서 B로 오른손으로 4개 손가락으로 감아 쥐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그거를 우리는 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력을 우리가 벡터로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냐면요. Q, V, 크로스 B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플러스 Q 전화가 있다. 오른쪽 위입니다. 플러스 Q 전화가 있으면은 오른쪽 V가 있고 이쪽으로 B가 있으면 V에서 B로 감아지었을 때 이 면의 수직한 위쪽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인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기장이 밑에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V에서 B로 감아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관계들은 몇 번 해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오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V 방향과 B 방향이 있으면 V 방향과 B 방향으로 이렇게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 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펼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얘가 엄지손가락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V의 방향을 가리키고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면 이 바닥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 종이로 따지면은 이 면으로 따지면은 이 화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사실은 돌려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력은 이렇게 QVB로 나타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왼손은 내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그 왼손은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손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서로 직각으로 나타냈을 때 이 검지를 자기 그 다음에 중지를 전류 방향으로 향하면 사실 이게 전류의 방향인데 그럼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엄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하나를 찾아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력을 이용해 주면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떤 힘을 받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방향, 그 전기장 할 때는 방향을 잘 쓰지 않는데 자기장은 이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 2차원상에서 입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종이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또는 종이로부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데 그걸 표시하는 거는요.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걸로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앞에 이렇게 보이겠죠. 이 뒤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날개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표시는 나한테 다가오는 방향. 그러니까 지면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고요. 요거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지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점을 찍으면은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X로 나타내면 지면으로부터 들어가는 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거는 이런 화살을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어쨌든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체라고 하는 결국에는 전류 속에 실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만 그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전하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 여기에 있는 요 공간 속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X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0일 때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죠? 전하가 이동하지 않으니까 QVB에서 V가 제로니까 당연히 F도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전류가 이제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전류가, 여기다 표시해야 되나?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QVB에서 QV 크로스 B 여기에서 B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V는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감아지면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방에 힘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휜 거고요. 반대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을 때는 전류 방향 반대니까 힘의 방향도 반대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에 힘을 받냐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나온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되고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으로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왼손을 잘 쓰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우리가 전류의 미시적 모형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요 식이었어요.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잠깐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였고
요게 이거 뭐지 하는 사람은 그냥 요거 적어놓고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전류의 크기 우리가 앞에서 전하의 그 힘의 크기는 F가 QVB라고 했잖아요. 이건 Q, 즉 단일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인 거야. 근데 사실은 도선 속에는 전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이동하는 도선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류의 크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력의 세계는 전류의 세계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량적인 관계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전류가 흘러도 얘는 왔다 갔다 하면 충돌하니까 우리가 VD라고 하는 유동속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하 플러스 Q가 유동속도 VD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류를 모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유동속도 VD로 움직이는 전하 Q에 생각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QVB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전하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몰 n이라고 하는 그 단위 부피당 전하의 수라고 해주면은 요거에다가 전하의 수를 곱해줘야 전하의 수를 곱해야지 전체 자기력이 되는데 단위 부피당 전하의 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n을 곱하고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부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n 곱하기 부피는 이게 바로 전하 수가 되는 거예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요 면적 A에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 되니까 N, A, N. 이게 바로 전하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QVB에다가 NA를 곱해주면 모든 전하가 받는 힘의 총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류가 아니라 이 L하고 B하고 빼주면요. Q, VB, 그 다음에 N 앞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A. 요걸 앞으로 빼주면은 크로스 L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것이 우리가 앞에서 전류 I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는 근데 벡터를 쓰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요 벡터 표시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요 L을 뒤에다 쓰지 말고 앞에다 쓸게요. L 곱하기 B. 요 L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정의해서 V, 그러니까 전하의 이동 방향, 그러니까 전하 이동 방향이 도선을 따라 이동하니까 이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을 도선의 길이 방향 벡터라고 해주면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L 크로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선 속에서 받는 그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전류가 흘렀을 때 받는 그 자기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자기력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때 L 곱하기 B의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의 세타는 뭐겠어요? 도선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가 살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앞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전하를 다 합한 것을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